3월 셋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협 비대위 핵심 지도부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에 이어 12일에는 김태구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화 조직위원장, 이면택 위원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전공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의료계를 향한 폭압에 14만 의사들이 깊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의료정책이 순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30분 먼저 출석한 이면택 위원도 전공의들의 사직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전공의가 자연스레 필수 의료 영역에 머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사회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정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등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살인적인 노동을 감내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정부는 법정 최고형, 면허 취소 등 각종 명령과 협박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대 정원의 65%가 넘는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부에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결정된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국민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설익은 의료정책을 몰아붙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와 지도 전문의 등 5천여 명은 10일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의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에 대한 위협 중단과 해법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급격한 증원이 수반하는 실질적 문제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행동에 나서는 의대 교수들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11일 총회에서 정부가 18일까지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의대, 가톨릭의대, 성균관의대, 인제대 상계백병원, 계명은혜 등도 중대 결정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될 경우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진료 유지 명령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 확고한 입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및 후속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처분과 교육부의 의대 정원 수요 신청 요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시청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고등교육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지난해 4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발표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12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협이 공문을 통해 전공의 사직 불참자들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요구했다는 글을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한 작성자를 고발했습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협 비대위가 내부 공문을 통해 집단 행동 불참자 명단을 만들고 참여를 압박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즉각 대한의사협회장 직인이 위조된 점 등을 지적하며 유포자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비대위는 이번 고발로 익명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회원들의 조직적 불법 행동 교사를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수련병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보위와 군의관들을 동원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군의관 20명과 공보위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 동안 서울 빅5 병원을 비롯해 경북대, 전북대,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에 파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하루 이틀 교육을 받고 진료에 투입된다고 들었는데 걱정이 크다며 업무에 대한 법적 면책 범위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도 브리핑을 통해 공보위로 전공의를 대체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무지 혹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수련병원 의료 공백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가 늘어야 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내려서 발생했는데 정작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공보위와 군의관 차출이라면서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전공의 사직의 빈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수와 전임의들, 특히 국공립병원 교수, 전임의들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로 A 국공립병원에 임용된 전임의 B씨는 출근하자마자 주 1회 이상 병원 주 야간 당직을 하고 야간 당직 이후 곧바로 주간 근무에 들어가는 연속 근무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14시간 야간 당직비로 시간당 3,500원꼴인 5만 원을 받았습니다. B씨는 병원 측의 처우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남아있던 힘도 빠지는 상황이며 앞으로 언제 인력 공백 사태가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은 의료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진료 공백 사태를 메우기 위해 진료 보조 인력, 일명 PA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PA 간호사에게 100개 의료 행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병원장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는 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인 기관삽관과 발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중심정맥관 삽입, 말초삽입 중심정맥 카테터 삽입 등은 진료지연 행위가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 위해를 우려했습니다. 의협도 인체 침습적인 내용 등 위해도가 높은 위임 업무가 40여 가지 포함된 불법 무면허 진료 조장을 강력 반대한다며 시범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은 3가지 연구 보고서 모두 2,000명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 나와 자신들의 보고서에는 2,000명 증원 근거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정현 박사는 매년 의대 정원 규모의 5에서 7%씩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안을 제출했다며 정책 제안을 한 부분이 일부 호도되는 방식으로 인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영석 명예위원도 정부가 1만 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5년에 2,000명씩이 아니라 10년에 1,000명씩으로 속도 조절을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에 대한 강경 대응에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업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556명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했으며 잘못된 행동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역시 휴학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처리 등 원칙적 대응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철회 등을 요구하며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홍재우 대전 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대한외과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지금 우리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본과 1학년생 유급 가능성 통보를 받은 한림의대 비상시국 대응위원회 TF는 이제는 정말 1년을 각오해야 할 때가 왔다며 두려워하지 말자고 공지했습니다. 의료 현장과 의학교육계의 큰 혼란 속에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가 곧 치러집니다. 의협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강성 위원장으로부터 선거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요즘에 선거 준비로 분주하신 가운데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022년에 의협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장 선거는 100% 전자투표 등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서 노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간의 준비와 진행 상황은 좀 어떠셨는지요?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42대 회장 선거는 100% 전자투표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100% 전자투표 선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에 맞춰서 훌륭한 선거가 잘 치러질수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투표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웹 홈페이지에 및 인터넷, 매체 등의 포스터를 게재하고 또 이를 각 시도의사에 분회에 발송하기도 하고 이메일, 문자, 엽서 등을 발송할 뿐만 아니라 각 후보의 속에서 웹진, 출마의변 등을 발송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의료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투표율이 낮아질까봐 각고의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외과 전문의로 구로구 의사회장, 의협의무이사, 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의사회 회무에 장기간 봉사하시면서 느끼신 선거의 중요성이 있을까요? 네, 선거라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어느 사회나 국가나 단체나 권력 구조를 형성할 때 선거라는 절차가 꼭 거치게 되어 있고, 선거라는 것은 또 회원들의 신성한 의무를 전제로 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 의료를 둘러싼 모든 여건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우리 회원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숙제를 안고 이번 회장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회장이 당선되신 분은 투쟁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당 협상도 해야 될 중퇴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마 이번 새로 들어올 집행부는 참으로 힘든 의무를 갖고 시작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당선된 회장이 소신껏 능력껏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성의와 또 성원, 또 지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꼭 깨달으시고 모든 회원 여러분들은 힘을 합쳐서 14인 회원이 모든 분 하나 빠짐없이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의료계의 상황이 지금 극한의 혼돈과 갈등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예정된 회장 선거를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와 같은 구도에서 선출된 회장과 집행부는 어떤 역할을 주로 띌 것으로 이제 보시는지요? 네, 이번 42대 회장 선거의 지금에서 혼란스러운 의례를 감안을 해서 선거가 좀 연기면 좋겠다는 그런 일부 여론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선관위원회에서 회의 결과 표를 연기할 만한 그런 사유는 없다는 차원에서 선거는 현재 시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은 참 힘차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앞에 너무나 힘든 각 장애물들이 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의협 회장이 비어 있는 상태고 따라서 비대위가 그 대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비대위가 4월달 총회 때까지 역할을 계속하고 3월달에 뽑힌 회장이 4월 총회 때까지 비대위에 참여해서 같이 이끌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설사 회장이 누가 취임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그런 많은 정책들이 말은 의료 계획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을 예상했을 때에 이번 집행부는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또 회원들의 정서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열심히 투쟁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될 집행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회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회원들의 그만큼 성원과 지지가 전실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의사회 이제 리더는 그렇게 어떤 그 용기와 지원을 받으면서 잘 헤쳐나가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 저희 대한민국 의사들이 지금 혼탁하고 이런 폭력적인 환경에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들 후배 의사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과 비전 부탁드립니다. 네, 참 요즘 후배들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특히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또 휴학을 신청한 의과대 학생들, 또 사표를 제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대학교 교수들 생각했을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도 2000년 의학부름 투쟁 때 의협 상임이사로서 그 혼란의 시기에 중심에서 활동을 했고 또 직접 지켜봐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의료 대란은 그때 당시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배로서 후배들 참으로 미안한 생각도 들고요. 참 안타까운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우리 역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후배뿐만 아니라 또 여자 의사, 남자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13만 회원이 다 같이 하나로 뭉쳐서 우리 의료계의 영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 앞날에 희망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만 의협이라는 일은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로 리더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고요. 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밑에 회원들의 힘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야말로 우리 의료계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선거야말로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리 회원 모두가 사측생이라는 이런 특별한 각오로 우리 투표를 통해서 우리 의료계의 힘을 대내적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한 말씀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